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찾아 대회 원만 회항을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대회 활동을 위해 전국 사찰 전면 개방에 나선 조계종은 이번 진우 스님의 대회장 방문길에 생수 5만 개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폭염과 부실 운영으로 고통을 겪은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불교계 전국적인 템플스테이 확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잼버리 금산사 템플스테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오는 12일까지 일정으로 청아하고 아름다워라란 주제 제21회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 연간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사상 최초로 국내 종교방송사 1위를 기록하면서 불교 언론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발표의 의미와 미디어 무한 경쟁 시대 불교 언론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정치권의 신행과 포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회 직원불자회 수장이 최근 바뀌면서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천우정 신임 국회 직원불자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찾아 대회 원만 회항을 기원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대회 활동을 위해 전국 사찰 전면 개방에 나선 조계종은 이번 진우 스님의 대회장 방문길에 생수 5만 개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북 부안 새만금에 위치한 잼버리 조직위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을 분담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전국 170여 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개방했다며 대회의 원만 회항을 기원했습니다. 또 대원들을 위한 생수 5만 병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사찰 주지스님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대회가 원만하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저희가 조금이나 미력 하나마. 이 같은 진우 스님의 발언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으로 잼버리 모든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를 조기 퇴영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조직위 측에 더욱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조직위 측은 태풍 북상에 따라 정부가 마련 중인 영해 활동 가운데 템플스테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태풍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이제 조금 변화된 플랜으로 갈지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함께 지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아까 우리 종단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템플스테이 계속 해주신 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우 스님은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의 잼버리 법단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홍보관도 격려 방문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진우 스님을 찾아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잼버리 성공을 함께 기원하며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대원들이 굉장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생각했던 템플스테이도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번 원장님이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템플스테이도 역시 우리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당연히 또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조계종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대원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 중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개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잼버리 정신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또 난관들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또 앞으로의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왕 이렇게 한국에 오시고 잼버리 대회 참석하셨으니까, 참여했으니까 우리 한국 문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한국의 그 불교 문화를 잘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시고. 진우 스님은 잼버리 조직이 방문에 앞서 고창 선운사를 들러 템플스테이 운영 상황을 점검했고, 현장에서 만난 스카우트 대원에게는 직접 단주도 채워줬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잼버리 대회 참석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전 세계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전국 산문을 활짝 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잼버리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고 대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폭염과 부실 운영으로 고통을 겪은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불교계 전국적인 템플스테이 확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회 영해 활동으로 일찌감치 시작된 금산사와 선운사, 내소사, 마이산탑사 등 전북 지역 사찰 체험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잼버리 금산사 템플스테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여자 대원들, 개구장이 시절로 돌아간 듯 물장구를 치고 노는 남자 대원들, 김제 금산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의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입니다. 대원들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찜통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충전합니다. And right now I'm with my Indonesian friends. We're gonna play in the creek and it's really cool and exciting because right now the weather is really hot and the water is really cool, so it's really refreshing. And we're gonna eat some watermelon. It tastes really fresh. You need to try this.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잼버리 시작과 함께 하루 320명을 대상으로 사찰 순례를 비롯해 연꽃등 만들기와 즉석 사진 촬영, 소원지 달기와 계곡 물놀이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이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돕기 위해 전국의 170여 사찰을 개방해 야영지나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더욱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최 측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으로 개막 초반 힘든 나날을 보냈던 대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지역에 있는 유명 사찰들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사에서는 한국 문화를 찾아서 오는 청소년들에게 잠시나마 사찰에서 충전되고 휴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꽃등 만들기 체험에 참가한 대원들. 비록 어설픈 손놀림이지만 꽃잎을 한 입 한 입 붙이는 손끝에는 정성과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오늘 잼버리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날인데 예상한 것보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든 날이 있었지만 이렇게 절에 와서 공기도 마시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휴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평소 해보지 못했던 연꽃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새만금 잼버리 정상화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면서 주무기관인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은 기존 금산사 등의 이 같은 잼버리 영예활동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고창 선운사와 부안 내소사, 마이산 탑사는 수박과 간식, 차가운 목수건 등을 제공하고 다도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해온 한국 불교계가 호국 불교의 전통을 이으며 국격을 높이고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수도권의 천연고찰에서 연꽃과 음악, 문화예술 체험이 함께하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는 오는 12일까지 청아하고 아름다워라란 주제 제21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개막 공연에선 가수 주권기, 오카리나 방수현, 바리톤 백은호, 마하무용단의 난타, 유튜브 스타 비니쌤 공연 등이 펼쳐졌고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즉석에서 음성 공양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연꽃등 만들기와 붓글씨 체험 등 다채로운 부스 행사가 진행됐고 콩국수와 옥수수 등의 먹거리, 불교 상품들도 선보였습니다. 봉선사 연꽃축제에선 오늘 10일부터 12일까지 불화반 전시와 물고기 단청 그림 판매, 보물찾기, 어린이 청소년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 드론 체험, 전통차 시음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연꽃축제 마지막 날인 12일 저녁 7시부터는 기념식과 음악회가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 연간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사상 최초로 국내 10개 종교방송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면서 불교 언론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 발표하는 시청 점유율 조사의 의미와 미디어 무한 경쟁 시대 불교 언론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도 TV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BBS 불교방송이 기록한 0.261%, 오랜 전통의 개신교, 가톨릭계 매체 등을 모두 제친 국내 10개 종교 방송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불교계 매체로서는 사상 첫 1위에 쾌거입니다. 공중파 종합 편성 채널을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 301개 방송사 가운데는 중위권, 이른바 전문 채널 중에서는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시청률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시청 점유율은 미디어 이용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시장 점유율처럼 비교 우위를 정확히 반영하는 한층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신문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높은 이런 미디어사가 시청 점유율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쉽지만은 0.1% 안 되는 그 수치지만은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 이게 대상이 되는 거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방통위가 모든 방송사 대상에 이 같은 조사를 해마다 벌이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공개하는 것은 일간신문의 구독률까지 감안해 특정 방송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여론의 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송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 자료란 점에서 다양한 사설기관이 벌이는 그 어떤 시청률 조사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언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 30%가 넘는데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출되는 어떤 다른 그 시청률 조사 회사에 비해서 이 패널의 수도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아마 가장 신뢰성이 있는 BBS가 최근 몇 년간 시청 점유율의 순위를 높이면서 이번에 사상 첫 종교방송사 1위란 성과를 이룬 배경에는 우선 원소스 멀티유즈를 위한 과감한 컨텐츠 활용이 꼽힙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과 심도 깊고 신뢰성 있는 뉴스보도 제작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이 TV 컨텐츠로 적극 활용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신선함과 안정감을 함께 안겨줬다는 분석입니다. 미디어의 미래는 디지털과 모바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 방송의 콘텐츠를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서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현재 시청 점유율에는 특히 넷플릭스 등으로 대표되는 OTT, 즉 TV 셋톱박스가 아닌 인터넷망을 통한 방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청 점유율의 기준이 머지않아
OTT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BBS 불교 방송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과 과감한 시도를 주문했습니다. OTT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과감한 시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라는 이 장점을 살려서 재미있는 콘텐츠, 그 이용자들한테 그 선택받는 그런 콘텐츠의 개발, 기획,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로 시작해 다른 종교 방송사에 비해 뒤늦게 TV 분야에 들어섰지만 빼어난 성과를 이룩한 BBS 불교 방송. BBS를 향한 박수는 이제 OTT 시대를 대비한 채찍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정치권의 불교 신행과 포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회 직원불자회 수장이 최근 바뀌면서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천우정 신임 회장은 국회 직원불자회 활성화와 함께 불교계가 K-콘텐츠의 핵심인 팔만대장경 완역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펼쳤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우정 신임 국회 직원불자회장은 예산 전문가입니다. 입법 고시를 거쳐 국회 법제예산실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예결위 입법조사관으로 재정제도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일조했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원년 멤버로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활발한 입법 지원 활동 뒤에는 독실한 신행 생활도 묵묵히 이어져 왔습니다. 고2 때 친구 따라 찾은 불교 학생회가 오늘날의 불자로 거듭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진야 학생회에 놀러 갔다가 불교가 이제 재밌고 좋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뒤로 계속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고시생 시절 외롭고 힘들 경우 찾았던 부처님 가르침은 직장과 사회생활의 버팀목이 되줬습니다. 이제는 천우정 회장이 국회 직원 불자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전체 국회 직원 3천여 명 가운데 80여 명만이 불자회에 가입했지만 차분히 그 숫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턱을 낮춰 불자가 아니라도 함께 활동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공양 기회를 자주 갖겠다는 방침입니다. 좋고 아름답고 맛난 음식을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나누면서 경치 좋고 멋지고 그런 곳에 같이 놀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찰도 구경을 가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리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행생활도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천 회장은 오징어 게임과 방탄소년단 같은 K-콘텐츠가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은 K-콘텐츠의 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만대장경 번역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K 콘텐츠에 기반이 돼 줄 수 있는 이야기 소재가 어디서 나오느냐? 고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고전 중에 아직까지 제대로 발굴이 안 된 게 팔만대장경 불교 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자로 돼 있어 갖고 그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청년 포교를 위해서는 눈높이를 그들과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령층 위주의 불교가 활기를 찾으려면 MZ세대의 언어와 행동으로 세대 간 소통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최근 MZ세대에게 불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은 불교가 청년에게 자연스레 녹아든 사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갖고 놀이들로서 유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힙하게 느끼시잖아요. 불멍 때리다 하면 굉장히 힙한 유행에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해봐야지. 그래 인스타그램 올려야지. 그런 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이제는 불교에 돌려주고 싶다는 천우정 회장의 등장은 변화를 모색하는 여의도 포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원폭 2세 환우쉼터 합천 평화의 집이 올해로 12회째 비핵 평화대회를 열었습니다.
평화와 공생을 주제로 비핵 평화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비핵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합천 평화의 집과 한국 원폭 피해자 후손회가 주최한 합천 비핵 평화 대회로 올해는 전국의 원폭 피해자 단체와 한우회를 비롯해 일본에서도 반핵 평화 연대 회원 등이 동참해 핵 없는 세상 비핵 평화를 위한 연대를 공고했습니다. 特に科学技術システムの、脅威が猛威を振るっている現代社会において同時代性や相互性に基づく従来の倫理学にはこれに依存し続けるならば今生きている私たちは未来世代に対する差別を補強し強化することになるだけです。 올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원폭 피해자 종합 케어 서비스를 받는 1, 2세 피해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 미술 작품들과 합천 원폭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비핵 평화 염원 도서들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또한 원폭 피해자들의 애절한 사랑을 담은 비핵 평화 영화 사랑의 시작이 상영됐습니다. 정말 지난날 한반도의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 잃은 고통과 슬픔이 온 산하를 덮고 그 고통과 서름이 대를 이어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제징용과 원폭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의 삶 속에서 위로와 격려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비핵 평화를 소망하는 울림을 열고자 합니다. 특히 이야기마당에서는 원폭 피해자 1, 2세의 정언과 강제 동원과 원폭 피해 구술 정언의 중요성과 역사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상처가 치유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비단 피해 당사자 문제뿐만 아니라 다시는 인류가 이러한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 인류 공통 과제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합천 비핵 평화대회는 원폭 피해자 2세 등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법과 기업과 교육의 장이 될 비핵 평화공원 조성에 조속한 추진을 다시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로입니다. 이상으로 8월 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